세상은 눈에 보이는 작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단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용과 눈에 보이지는 않는 단결도 일종의 작용이죠. 단결이라는 작용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작용은 활동하는 작용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눈에 보이는 작용이 일어나 먼지가 일고 또 기물이 파손되며 물건이 여기저기 굴러다니지만, 바람이 멈추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단결이 작용을 해서 일어났던 먼지는 가라앉고 또 파손된 기물과 또 옮겨진 물건들은 여기저기 자리 잡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작용을 하면 굴러다니지만 바람이 끝나면 그 자리에 자리 잡고선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면 작용,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작용과 존재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심정은 이 추구하는 실속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실속에 따라 서로 다른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일을 해도 실속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만들지만, 실속 없는 사람은 남의 일만 죽어라 하고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속이 있어야 돼요. 실속 있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만든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실속 없는 사람은 남의 일만, 시키는 일만 죽어라 하고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일도 실속을 갖고서 하면 거기서 많은 걸 배워요. 일단은 처음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실속 없이 그냥 하면은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실속이 건물이라면, 이 빌딩이라면, 그 사람은 건물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머리를 쓰며 노력하지만, 실속 없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을 저질러, 실속이 없는 사람은 일을 저질러요. 일을 만들어내요. 손해만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실속 없는 사람은 그 손해 또한 느끼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실속 없는 사람은 손해봐도 뭐가 손해보는 건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실속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볼 줄 아는데 실속 없는 사람은 손해 이익을 따질 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일을 자꾸 저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갖기 위한 실속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성취해 그 가치를 알지만, 성취하면 가치를 알아요. 자기는 내가 이걸 드디어 터득했구나, 가졌구나 하는 거 성취를 알지만, 실속 없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속 있는 사람이 노래방 기계를 사면 거기 뭐가 따라와요? 노래방 몇 번에 뭐가 있다 하는 목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를 사면 거기에 따라오는 목록책 또한 매우 귀중한 것인데, 실속 없는 사람은 목록책의 소중함을 몰라 책이 더러워지면 함부로 막 버리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버린다 이거예요. 실속 있는 사람은 아무리 더러워도 그 책을 안 버리죠. 일단 어디 가서 복사를 하기 전에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실속 있는 사람은 그걸 알지만 실속 없는 사람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실속이 있지 많은 사람들 본 사람은 남의 거라도 그걸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속 없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못 느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층이 있어. 실속이라는 층, 실속 없는 층이 있어.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층은 서로 다른 안목이 되어, 보는 눈이 틀리다 이거예요. 똑같이 눈 뜨고 있는데 보는 게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다른 안목이 되어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취직한 사람들은 취직하면은 그 회사의 일원입니다, 자기는. 그럼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은 회사 쪽에 쓰지 않고, 만약에 회사에서 무슨 다른 일이 생겼다, 바깥에 일하고, 그러면은 바깥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거기에 공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회사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저쪽 편을 든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실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실속 있는 사람은 어떤 지킬 거 지키고, 그 다음에 방어할 거 방어하고 하는데, 실속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쪽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쪽 편이 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서로 다른 안목이 되어서 불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실속 있는 사람과 실속 없는 사람이 함께 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속 있는 사람하고 실속 없는 사람하고 서로 말하는 게 틀려요. 실속 있는 사람은 실속 없는 사람이 그 실속 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실속 없는 사람은 실속 있는 사람의 그 가치는 모르고 인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까지 다 썩은 그 책 그거 목록책 버렸다고 그걸 가지고 지랄한다 그래요. 그러나 실속 있는 사람은 목록책 버리는 그 눈을 가지고 뜻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노래방 기계를 못 쓰는 건데. 그 서로 다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실속 있는 사람은 가치를 알아서 귀하고 천한 것을 가려내지만, 실속 없는 사람은 가치를 몰라 귀중품을 잃어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실속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귀중한 거대로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허드렛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 그런 걸 가릴 줄 아는데, 실속 없는 사람은 허드된 것인지 귀중품인지 소중품인지 없이 막 한다, 똑같이 한다 이게. 이해하셨죠? 그러나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속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낭비를 줄이고 이문을 남기지만, 실속 없는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만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자, 이제 돈 벌고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몸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속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인생을 만들듯이, 실속이 아는 사람하고 실속 없는 사람하고 인생이 틀리는 거예요. 같이 일을 했더니 인생이 틀리는 거예요. 일을 잘하냐 못하냐고 상관없어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생이 서로 다른 인생을 만들듯이 사람 사는 세상 또한 서로 다른 원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인생은 실속으로 해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상, 내 현실, 이것은 서로 다른 원칙이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칙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뤄내는 현실에다가 이뤄내는 원칙은 우리 마음속,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속마음에 들어있는 내용이 원칙처럼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속마음에 들어있는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속마음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마음에 원하는 것이 뚜렷한 사람은, 속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뚜렷한 사람은 그와 같은 현실을 만들지만, 속마음에 원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면 자고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도리어 세상이 마음에 들어와. 그런 사람 속이 비어 있어요. 속마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마음에 들어와. 그 또한 잘못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조금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이는 대로 하면 또 그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빨갱이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빨갱이하고도 같이 놀고, 자유민주주의 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놀고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빨갱이랑 같이 놀면 역시 잘못된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가려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속마음의 원칙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부강한 세상, 그러니까 잘 사는 세상과 가난한 세상, 그리고 또 평화로운 세상과 불안한 세상, 또 편리한 세상과 불편한 세상,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속마음의 원칙입니다. 굳이 머리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속마음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기 편리한 것, 본인이 원하는 것, 그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다 또 공산주의 집어넣지 말고, 공산주의 집어넣으면 몰라서 그러죠. 공산주의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무능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몰라서 그래요. 속마음에 부, 리치, 잘 산다 하는 부가 들어있는 사람은 외식을 할 때,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밥값을 흔쾌히 내지만, 속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밥을 먹기만 할 뿐 함부로 밥값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왜 너는 밥값을 안 내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낸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건 자의식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 몸을 움직이는 행동하는 영혼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밥을 살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 영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게 속마음 안에서 하면은 영혼은 뭐를 해요? 그런 세상을 끌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혼이 불을 끌어와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얻어만 먹는 사람은 불을 안 끌어와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세상이 많이 틀어져서 이제 심리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옷 입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이 결국은 옷만 잘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끌어온다고 돼 있어요. 누더기처럼 입는 사람은 역시 누더기처럼 살아요. 누더기처럼 입는 사람은 바깥 세상에서 딱 볼 때 뭐가 보이냐? 사람이 보여요? 누더기가 보여요? 누더기가 보입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바깥에서 보면 사람이 보여요? 옷이 보여요? 사람이 보입니다. 잘난 사람으로 보여요. 누더기는 사람을 안 보여요. 거지로 보이지. 옷이 보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안 쓰지 말고 없는 돈이라도 쓸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지. 쓴다는 건 뭐예요? 쓴다는 건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행동하는 에너지가. 그러면 그 행동하는 에너지는 그런 것을 또 끌어와요. 필요한 걸 끌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내 가난한 사람은 안 끌어와서 가난한 거예요.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딸려오는 거지. 돈을 딸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에 부가 들어있는 사람은 외식을 할 때 밥값을 흔쾌히 내지만 속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밥을 먹기만 할 뿐 함부로 밥값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 또한 속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바로 여러분들 행동하는 에너지죠. 행동하는 에너지를 그렇게 선택해요. 안 움직였으니까. 속마음이 한 게 없으니까. 아셨습니까? 영혼을 움직이게 하라 이거예요. 의식이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잖아. 그건 의식이 하는 거지. 이게 영혼이 직접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30% 안에서는 마음 놓고 쓰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률이 그렇다고. 이 우주는 30% 내에서 마음껏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현실 또한 속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렇게 속마음의 원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부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속마음의 원칙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회가 부강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속마음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서로 경쟁을 해서 나날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점점 발전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발전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속마음에 이 세상을 향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울하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고민하는 거 살면. 이 병을 걱정하거나 염려를 하면은 병을 어디가 좀 아프다 이거야. 어디가 좀 아파. 하다못해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러고 자 이것도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아까도 내가 그랬죠. 우리 사람을 많이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암이 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 그런 거 먹으면은 암이라도 좀 걸렸다 예를 들면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암에 걸리면 감기 정도로 생각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 몸은 염려한 대로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몸이 염려하면은 염려가 받아들여지면 염려가 또 염려를 불러와. 그렇게 되면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 몸에 병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병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즐겁게 또 진취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고 살면은 어느덧 병은 사라져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맨발 걷기 할 때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무슨 암 사기니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수술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내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우리 1년 동안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그랬어요. 병원에 가니까 다 없어졌다고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의학적으로도 잘 이해 못하는 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그리고 진취적으로 살면은 병은 어느덧 사라져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멘탈요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용이 서로 경쟁하며 나날이 좋아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단결은 부강한 세상을 만들고 또 눈에 보이는 작용이 즐겁게 진취적으로 생활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단결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작용이 병을 걱정하고 염려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단결은 우리 몸을 환자로 만들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왜 죽는지. 이렇게 세상은 우주가 작용하는 원칙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과 인생은 이렇게 속마음에 간직해 현실이 되도록 하십시오. 속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건 속마음에 간직하세요. 염려하거나, 염려는 여러분들이 난 속마음 안에 염려는 한 적이 집어넣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병이라고 생각할 때 걱정하면 그게 걱정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 안에는. 그 걱정이 걱정을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때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아니라 걱정, 염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몇 번 경험해보면 금방 알 겁니다. 원칙 없이 사는 삶은 방향과 길을 잃어 세상 그 자체가 마음에 들어와 그 또한 원치 않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없으면 원칙이 없는 삶은 방향하고 길을 잃어. 그럼 방향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그 또한 원치 않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이 빨갱인지 안 빨갱인지 모르고 빨갱이랑 같이 살면 또 같이 잘못된 빨갱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유토피아는 우리 모두의 유토피아는 이렇게 같은 속마음의 원칙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한테 이와 같은 원칙을 알려주어서 이 행복한 지구 또 부강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합시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